소아청소년 뇌전증 센터의 환우교육 간담회를 최근에 가장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 주제 중에 하나인데, CBD 오일에 대한 대마CU죠. 대마CU의 뇌전증에 대한 효과에 대한 좀 더 정확한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도 제가 2시까지 진료를 보고 지금 허겁지겁 이쪽 준비된 평창동 그 복합문화공간에 지금 오느라고 사실 많은 준비를 충실하게 하지는 못했지만 지금까지 한 150명 정도의 그 임상 그 경험을 가지고 CBD 오일이 확실히 효과적인 그런 치료로 이용될 수 있겠구나라는 이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CBD 오일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뇌전증은 전체 인구의 약 1% 정도 어느 나이나 어느 시기나 전체 뇌전증 환자 숫자는 전체 인구의 1%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약 500만 명, 우리나라에는 현재 건강보험으로 치료받고 있는 환자들만 37만 명으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약 50만 명 정도의 그 환자가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뇌전증의 경우에는 약물 치료에 의해서 거의 발작이 잘 조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약 20%에서 30% 정도의 뇌전증은 어떤 약을 쓰더라도 조절되지 않는 그런 난치성, 약물 불응성 뇌전증의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1980년대까지는 약이 대개 5-6가지 정도의 약밖에 없었고 지금은 30여 종류의 약이 개발이 돼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 5-6가지의 약이 있었을 때도 뇌전증은 30% 정도가 약물 불응성이었는데 지금 30가지 이상의 약이 사용이 되고 있는 중에도 역시 30% 정도는 약물에 의해서 반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이 아무리 개발이 되더라도 뇌전증은 치료가 되지 않는 그런 뇌전증은 결국은 약물 치료로 조절되지 않는 그런 경과를 갖게 되는 게 일반적이고 현재까지도 전체 뇌전증의 약 30% 정도는 약물 불응성 뇌전증으로 다른 치료를 요구하는 좀 더 나은 추가적인 다른 새로운 치료를 요구하는 이제 그런 상태로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소아에서 가장 심각한 약 조절이 되지 않는 그 가장 심각한 뇌전증이 레녹스 가스토 증후군이나 드라베 증후군 이 2가지의 뇌전증은 정말로 약물 치료가 제대로 조절이 되지 않는 조절이 되지 않는 그런 경과를 가지고 있고 또 이런 환자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인지 기능이 계속 떨어지는 그래서 어릴 때는 거의 정상적인 발달을 보이던 아이들이 병이 시작되면서 발달이 계속 떨어지고 그러는 아주 악성 경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 약물 개발이 많이 되고 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고 수술 치료라든지 케톤 시기를 대표적으로 하는 여러 종류의 식이요법 그리고 미주신경 자극술 같은 뇌 신경 자극 요법 이런 방법들이 이용이 되고 있는데
한 몇 년 전에 그 드라베 증후군 하루에도 뭐 한 달에도 몇십 번씩 발작을 하던 드라베 증후군 환자가 대마씨유를 먹고 이후에 대마씨유가 이 뇌전증의 치료에 정말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대마씨유에 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을 했고 그런 결과로 대마씨유에 있는 일부 성분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이제 그런 결과를 얻어서 여러 임상 시험을 거쳐서 이제 약물 치료로 사용을 하기 시작했던 한 2, 3년 전부터 이제 미국에서는 적극적으로 약물 치료로 이 대마씨유에서 추출한 카나비디올이라는 성분을 사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뇌전증이 이제 소아에서 가장 무서운 이유가 뇌전증이 발생을 하면 인지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거꾸로 얘기하면 뇌전증에서 회복이 되면 뇌전증에 의해서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부분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뇌전증 자체를 조절을 못하는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면 지적장애가 점차로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뇌전증이라는 병은 원인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각 원인별로 치료 접근 방법 같은 것들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똑같은 뇌전증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원인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그 요소, 치료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의사의 치료 목표는 여기대로 뇌전증, 발작, 그리고 인지 기능을 떨어뜨리는 뇌파의 이상소견, 뇌파 이상소견 중에는 인지 기능에 영향이 없는 그런 이상소견도 있지만 이 뇌전증성 뇌증, 그러니까 대표적인 레녹스 가스토 증후군 같은 그런 종류의 경우에는 이 뇌파 이상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인지 기능을 지속적으로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런 뇌파 이상을 회복시키는 것이 결국 지적 장애를 지적 장애에서 회복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마라는 게 우리가 대마초 가수들이 대마를 흡입하는 이유가 환각 성분 같은 것들이 있어서 뇌에 그 성분들이 어떤 쪽으로든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그 대마를 담배같이 이제 말해서 피우는 이제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대마는 햄프, 카나비스 이런 삼하고 이제 이런 여러 종류의 대마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마초 마리화나는 그 중에 이제 카나비스 사티바라는 그 식물을 얘기를 하는데 이 대마초에는 성분들이 500종류 이상의 복합 성분들이 그 구성을 그 안에 그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여러 성분들 중에 카나비노이드라는 카나비스 식물 특유의 복합물만 봐도 70 내지 80종류의 성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카나비노이드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성분이 THC라는 성분과 CBD, 카나비디올이라는 성분이 두 가지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 두 가지 성분이 가장 주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성분들인데 THC는 정신활성, 그러니까 약간 환각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그 환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성분과 CBD는 그런 환각을 일으키는 성분이 아니고 항불안작용과
기면 효과, 그러니까 졸리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는 두 가지 성분이 거의 주된 성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THC 성분이라고 하더라도 항경련 효과가 결국 뇌에 어떤 영향을 주는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뇌에 미치는 영향에 의해서 항경련 효과가 약 61% 정도에서 있는 걸로 알려져 있지만 오히려 경련을 유발시키는 그런 경우가 전체 환자의 약 10% 정도에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환각 성분 같은 것들이 같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THC는 항경련제의 역할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어렵고, 그에 반해서 CBD, 카나비디올이라는 약물 그 성분은 항경련 효과가 약 81% 정도에서 보고가 되고 있고, 경련을 유발하는 효과가 전혀 보고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카나비노이드 중에 CBD를 추출해서 CBD만을 추출해서 약물로 만든 약이 최근에 이제 사용되고 있는 에피듀올렉스라는 약이고, THC를 완전히 그 순수하게 정제를 하는 과정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 에피듀올렉스 CBD가 가격이 굉장히 많이 비싼 그런 상태로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마 성분 의약품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런 THC 성분만을 가지고 이용하는 이제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주장들을 보면 항암 치료를 받고 구역 및 구토 증상을 보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건 THC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말초신경염이나 말초신경의 통증을 유발하는 그런 질환들을 완화시키는데 THC가 많이 이용이 되고, 외국에서는 많이 이용이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마약으로 구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용이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THC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사티백스라는 약이 뭐 그 유럽에서는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경련 완화제로 일부에서 사용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게 아무래도 정제 과정을 덜 거친 거기 때문에 비용은 굉장히 싸겠죠. 근데 일부에서의 그런 신경계통의 부정적인 영향 때문에 이거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마약 성분으로 되어 있는 THC가 함유되어 있는 그런 약제는 우리나라에서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CBD라는 약, 에피듀올렉스는 현재까지는 뭐 우리나라에서는 드라베 증후군과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두 가지의 뇌전증에서 허가가 나 있는데,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허가가 나 있는데 그 두 가지 증후군 이외에도 다른 종류의 뇌전증에도 일부에서 효과가 있는 걸로 지금 현재는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피듀올렉스, CBD, 카나비디올 이것만 유지가 되어 있는 상태의 약물 치료가 현재까지는 드라베 증후군이나 레녹스가스토 증후군에서 사용이 될 수 있는 약제로 지금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피듀올렉스는 GW 파마슈티칼이라는 회사에서 만들고 있고 THC가 전혀 없는 상태고, 그 이외에도 합성 CBD 이거를 이제 정제하지 않고 CBD를 그냥 합성하는 그런 CBD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가격은 굉장히 많이 저렴해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샬롯 농장에서 만든 햄프 익스트랙트라는 CBD 오일은 카나비디올이 25 대 THC가 1 정도가 돼 있는 그런 복합
약제가 있는데 최근에 제가 저희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던 아이가 미국에서 한 1년 동안 아빠가 이제 연수를 가서 이제 거기서 치료를 받으면서 이 샬롯 농장에서 만든 햄프 익스트랙트를 사용을 하다가 한국에 들어왔었는데 그 햄프 익스트랙트 이 약제는 한국에 들어와서 어쨌든 에피듀올렉스로 바꾸고 나서 아이의 그 햄프 익스트랙트에 의한 부작용이 굉장히 많이 완화되고 또 발작도 훨씬 더 잘 조절되고 이제 그런 걸로 봐서는 역시 THC가 들어간 약제의 경우는 아이들한테 그렇게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에피듀올렉스가 사용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거는 이제 한 1년 조금 넘었는데 미국에서는 그거보다 좀 더 일찍 사용을 했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약 85% 정도의 환자가 50% 이상 발작이 줄어든다. 그리고 소아내전증 환자에서 획기적인 호전을 보이는 경우들이 약 25% 정도. 이거는 이제 발작이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거나 아예 발작에서 없어지거나 발작이 완전히 없어지거나 이제 그런 경우가 한 25% 정도. 그리고 우리가 이제 CBD를 사용을 해보면 두 가지의 효과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가 발작이 줄어들고 두 번째가 인지 기능이 개선이 되는 그런 두 가지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획기적인 호전이라 그러는 거는 결국은 인지 기능이 훨씬 개선이 되거나 아니면 발작이 엄청나게 좋아지거나 그런 게 약 4분의 1 정도의 환자에서 그런 성향을 보이고 50% 정도의 환자에서는 분명히 호전이 되기는 하지만 아주 완전히 좋아지지는 않는다. 그런 게 한 50% 정도가 되고 이게 이제 그 약을 쓰고 위약하고 이렇게 대조해서 조사를 한 거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그 의사들의 의사들이 경험한 내용들에 대한 정리를 한 것이 이제 이 정도 효과를 갖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다른 의사들의 경험을 봐도 약 70에서 75%의 환자에서 발작이 감소하는 것을 경험을 했다. 이제 그런 보고들이 일반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고된 것들은 결국 개별적인 그런 경험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축적해가지고 전체 보고된 내용들을 한꺼번에 이제 합쳐가지고 분석을 한 결과들인데 그걸 이제 메타 분석이라고 얘기하는데 아직 그 메타 분석에서 대개 카나비디올을 하루에 200에서 300mg 정도를 썼을 때 환자한테는 안전하고 그 에피커시 그러니까 발작이나 환자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 유효성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효과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었던 상태가 이제 2014년까지의 결론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2018년도에 굉장히 중요한 논문들이 나왔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보면 그 무작위 연구하고 여러 가지 그 의사들의 경험들을 이제 전부 다 같이 종합해서 볼 때 무작위 연구 이거는 약을 쓴 부분하고 쓴 사람들하고 안 쓴 사람들하고의 발작의 차이를 비교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연구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평가받고 있는 그런 연구들인데 그런 연구들이 4개가 있었고 그 이외에는 이제 약을 쓴 아이들의 전후 비교만 했었던 이제 그런 논문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CNN에 보도가 됐었던 그 환자가 드라베 증후군 환자였기 때문에 드라베 증후군에서 정말 탁월한 효과를 보이지 않을까 해서 그 당시에
대마가 미국에서 합법화되어 있었던 주가 있었는데 그 합법화되어 있던 주가 콜로라도 주였습니다. 콜로라도 주에서 대마를 가지고 그 합법적으로 사용을 한 거죠. 이제 그런 거를 뒷받침해서 카나비디올을 이제 그 드라베 증후군, 약물 조절이 되지 않는 이제 드라베 증후군 아이들한테 위약하고 카나비디올을 이렇게 무작위로 사용을 해서 위약에서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카나비디올이 그 위약군에 비해서 얼만큼 효과가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비교해서 연구를 한 건데 61명이 에피디올렉스를 투약을 했고 59명이 위약을 투여를 했는데 발작이 에피디올렉스를 사용한 아이들 중에 5% 그러니까 61명 중에 3명이겠죠. 3명이 발작이 완전히 조절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위약을 쓴 환자들 중에서는 한 명도 발작이 완전히 조절된 환자가 없었기 때문에 일부의 환자에서는 아주 현격하게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제 50% 이상 발작이 큰 발작, 운동 발작이죠. 그러니까 몸 떨고 이제 그런 종류의 발작, 이거를 이제 카운팅을 한 이유가 잠깐 정신만 아이들의 경우에 잠깐 정신만 잠깐 잃는 그런 종류의 발작은 횟수를 정확하게 확인하기가 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운동 발작만 기준으로 해서 이제 봤는데 에피디올렉스를 쓴 경우에 43% 정도의 43% 정도 환자에서 발작의 횟수가 반 이상 줄었고 위약을 쓴 경우에도 컨디션이 좋아지거나 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27% 정도에서 50% 이상 발작이 줄어든 걸로 돼 있어서 아주 뛰어난 효과가 있지는 않다라는 결론을 내려서 발표를 했는데 한 달 평균의 발작 횟수는 위약에 비해서 현저하게 많이 줄었다. 그래서 한 달 평균 한 12번의 발작을 하던 아이들이 적어도 6번 이내로 발작 횟수가 줄었고 위약을 쓴 아이들은 15번 정도의 발작이 14번 정도로 줄은 걸로 봐서는 확실히 카나비디올이 발작을 완화시키는데 어느 정도 효과는 있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무작위 비교 연구에서 확인을 했었고요. 그 당시에 카나비디올을 썼을 때 설사라든지 구토, 피곤감, 열이 난 아이들, 졸림, 그리고 간 기능 이상 검사, 그리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중도 포기한 아이들이 에피디올렉스에서 조금 더 흔했다. 결국 이제 효과가 있는 약은 부작용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작용이 좀 심할 경우에는 중도에 포기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경우들이 더 많이 있었다. 이제 그런 발표를 했었고, 그리고 수면에는 차이가 없고, 삶의 질에는 차이가 없고, 이상행동지수 역시 차이가 없는, 양군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로 2018년도에 발표한 것을 보면 에피디올렉스를 저용량 하루에 5mg, 하루에 10mg, 그리고 고용량 하루에 20mg까지 이거는 이제 킬로그램당 용량인데 10kg 정도면 5mg, 50mg을 쓰거나 100mg을 쓰거나 200mg 이렇게 세 가지의 도즈 세 가지로 약물 용량을 결정을 해서 비교를 했었던 상태인데 결과를 보면 역시 이 경우는 약의 세이프티, 도즈 레인징, 그러니까 약물 용량에 따른 유효성보다는
안전성에 대한 비교를 하기 위한 논문이었는데 결과를 보면 일부 환자에서 발열이나 기면, 열이 나거나 좀 졸려하거나 식욕이 좀 떨어지거나 또는 토하거나 좀 어지러워하거나 약간 이상 행동을 하거나 간효소 수치가 증가하거나 이런 부작용들이 일부에서는 있었지만 위약군에 비해서 조금 더 흔하지만 수능도 일반적인 약물에 의한 부작용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고용량으로 썼을 때는 간효소 수치가 좀 많이 증가한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약을 많이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는지에 대한 것들은 이제 전체적으로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지켜보면서 투여를 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런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내린 결과는 드라베 증후군 환자에서 에피듀올렉스는 위약에 비해서 부작용이 더 빈번히 발생했지만 전반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되는 부작용을 갖고 있는 상태는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그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그 잡지, 의학 잡지인데 거기 레녹스 가스트 증후군을 대상으로 한 검사, 그 조사 결과가 이제 나왔습니다. 레녹스 가스트 증후군은 대표적으로 이제 고개 떨굼 그리고 발작이 시작하면서부터 인지 기능이 점차로 떨어지는 이제 그런 종류의 병인데 에피듀올렉스를 쓴 경우에 카나비디올을 쓴 경우에 쓰지 않은 경우보다 발작 횟수가 훨씬 더 많이 줄어드는 이제 그런 효과를 보이고 있고 10mg 쓴 거하고 20mg 쓴 거하고 50% 이상 발작이 감소하는 비율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10mg을 쓴 거하고 20mg을 썼을 때 75% 이상 발작이 줄어드는 경우는 20mg 고용량으로 썼을 때 조금 더 많이 있었다라는 그런 보고를 했고, 부작용은 역시 비슷하고 고용량군에서 조금 더 흔하다 그런 보고를 했습니다. 이게 그 논문이고요. 그리고 레녹스 가스트 신드롬 증후군에서 드랍 시저하고 전체 그 드랍 시저라는 게 고개 떨구는 종류의 발작, 그리고 전체 발작, 그리고 고개 떨구는 발작이 아닌 다른 종류의 발작을 비교를 해봤는데 어떤 종류의 발작도 되게 비슷한 정도로 약물 치료에 의해서 분명히 좋아지더라 그런 보고를 관찰을 해서 발표를 했고요. 여기서 가장 굉장히 중요한 거는 발작이 완전히 조절된 아이들이 약 7% 정도, 20mg 정도를 썼을 때, 고용량으로 썼을 때 7%, 중위 용량으로 썼을 때 4% 정도, 이 환자들이 발작이 완전히 조절이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란셋질에는 이제 그 잡지에, 의학 잡지에 보고가 된 내용을 잠깐 더 말씀드리면, 레녹스 가스트 증후군에서 역시, 위약을 쓴 거에 비해서 발작 횟수는 에피듀올렉스를 썼을 때 훨씬 더 좋아지고, 이거는 전체 발작이나 고개를 떨구는 발작, 그리고 고개를 떨구는 발작 이외에 다른 종류의 발작에서 전부 다 동일하게 에피듀올렉스를 썼을 때 발작의 횟수가 감소한다. 이런 것을 이제 확인을 한 그런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런 효과가 그럼 지금까지의 결과들은 대개 한 3개월 정도를 사용해 본 결과들을 보고를 한 건데, 이런 효과가 그럼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될 것인가라는 것을 이제 1년 이상 쭉 지켜보면서 확인을 했는데, 3개월 동안의 발작이 줄어드는 횟수가 하고 결국 굉장히 오랫동안 거의 1년 동안 지속되는 그 발작 조절 횟수가
거의 차이가 없더라. 그러니까 한번 3개월 동안 조절된 그런 환자들은 그 정도의 효과가 약을 쓰는 동안 계속 지속되더라.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작 횟수의 조절뿐만 아니라 아이의 삶의 질, 전체적인 행동 문제나 인지 기능 같은 것들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보호자들의 관찰에 따라서 이제 지켜봤는데, 어, 약을 쓰고 나서 더 나빠졌다는 경우는 6% 정도밖에는 안 됐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나빠졌다는 빈도는 줄어들고,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게 12%에 13% 정도인데 반해서 약을 쓰고 나서 분명히 아이의 행동이나 인지 기능이나 그 반응이라든지 아니면 관심이라든지 이런 발달에 관계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확실히 좋아졌다라고 보고를 한 게 82%, 85%, 85% 정도로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발작의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이런 인지 기능의 개선 효과가 분명히 있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오랫동안 약을 유지했을 때의 부작용 역시 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기는 합니다. 흔한 부작용이 설사, 고열, 그다음에 식욕부진, 졸림. 졸릴 때는 이제 클로바잠이라는 약을 같이 쓸 경우에 약을 줄이게 되면 졸림이 많이 좋아지는 걸로 돼 있고, 그다음에 간효소 수치가 증가하는 것들은 이제 그 오르필이나 데파킨 같은 발프로인산을 동시에 복용할 때 많이 나타났고, 이 약을 줄임으로써 그 간효소 수치의 증가를 다시 회복시키는 경우들이 많았다. 그런 관찰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이 약을 유지를 하는데 부작용으로 인해서 이건 도저히 이 약을 더 이상 못 먹이겠다라고 결정한 경우는 17명, 그러니까 약 6% 정도밖에는 없었기 때문에 대개 90% 이상의 아이들에서 큰 문제 없이 이 약을 계속 사용을 할 수 있었다는 그런 보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런 무작위 연구 결과에서 CBD와 위약군의 의미 있는 부작용 면에서 큰 차이는 없다. 의미 있는 차이, CBD를 썼을 때, 에피디올렉스를 썼을 때 발작 횟수가 확실히 줄었다. 그리고 이제 치명적인 부작용이 이제 갑자기 아이가 돌연사를 한다든지 유전증 발작이 멈추지 않는 중첩증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건 약하고 관계없는 그런 경우에서 이제 확인이 됐었던 거기 때문에 약물에 의한 영향으로 볼 수 없는 그런 결과들이 일부에서 확인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카나비디올의 일반적인 부작용은 약을 써보면 대부분 초기에 조금 약간 졸려하거나 좀 늘어지거나 이제 그런 부작용들이 있는데 이거는 시간 지나면서 대개는 회복이 되고 기분 변화 같은 것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좀 더 많이 흥분한다거나 그런 경우들이 일부에 있고 어지러움증, 위장관 장애, 입마름, 간효소 수치 상승, 식욕 변화, 체중 변화, 두통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카나비디올의 다른 부작용이고 THC는 말씀드렸듯이 훨씬 더 많은 부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작용들이 사실 부작용을 감수하고 그래도 환자한테 좋으면 아이들한테 좋으면 계속 써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이런 부작용들이 있을 때 부작용을 관리하거나 부작용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부작용을 치료하면서 같이 약의 도움을 받는 게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세브란스 어린이병원에서 한 150명 정도의 환자들을 카나비디올을 사용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 거의 기적 같은 결과를 보인 아이들이 몇 명 있습니다. 오늘 한 2명 정도를 보여드리려고
갖고 나왔는데 얘는 이제 9살짜리 남자애고 9개월부터 영화 연축으로 진단을 받았었던 애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치료를 했는데, 그러니까 식이요법도 하고 식이요법으로 조절이 안 돼서 뇌량 절제까지 했고, 그러고도 충분히 조절이 안 돼서 미주신경 자극 치료까지 진행을 했었는데, 발작 횟수가 70% 정도 감소를 했지만 다시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하루에도 몇십 번씩 발작을 하는 그런 아이였고, 병소가 확실치 않았기 때문에 다른 기타 수술적인 치료를 하지 않았는데, CBD를 작년 3월 달부터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용량이죠. 킬로그램당 10mg 정도의 일반적인 용량으로 시작을 했는데, 한 일주일 지나면서부터 매일 하던 발작이 한 번도 안 하게 되고, 발작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게 현재까지 지금 2021년 1월이니까 거의 한 10개월 정도 발작이 전혀 안 하는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고, 그때까지 말도 잘 못 알아듣고 이제 그 혼자 놀고 뭐 관심도 없고 그러던 아이가 이제 말을 알아듣고 호기심이 많아지는 이제 그런 상태로 변화를 보였습니다. 이게 MRI 소견이고 페트 검사 소견인데, 그리고 미주신경 자극 치료를 한 그런 부분도 있고, 이 카나비디올을 쓰기 전에 뇌파입니다. 이 뇌파가 뭐 이렇게 강한 전기를 양쪽 뇌에서, 이게 왼쪽 뇌고 이게 오른쪽 뇌인데 양쪽 뇌에서 번갈아 가면서 아주 굉장히 강한 전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상태를 볼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 아주 굉장히 강한 전기가 반복적으로 돌발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죠. 본래 정상적으로는 이런 부분의 뇌파가 계속 지속돼야 되는데 이렇게 돌발적으로 아주 굉장히 강한 전기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게 발작을 초래를 하고 이런 뇌파를 갖고 있었는데, 카나비디올을 쓰고 나서 어떻게 됐냐 그러면 그런 뇌파가 다 없어졌습니다. 강한 뇌파가 하나도 안 보이죠. 하나도 안 보이고 정상 뇌파로 이렇게 바뀌면서 발작도 완전히 없어지고 아이가 인지 기능이 현저하게 개선되는 그런 결과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또 한 명의 환자인데, 이 환자는 어제 외래로 왔었거든요. 어제 외래로 와서 애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식이요법 CBD 하기 전과 후의 사진, 그 동영상을 직접 어머니들에게 보여드리라고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도 케톤 시기도 했었고 뭐 여러 가지 치료를 했는데 발작 조절이 전혀 안 돼 가지고 고개 떨굼 발작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이 돼서 4살 때, 이 환자는 이제 3살 조금 전부터 이제 발작이 시작이 됐었는데 한 1년 정도 지나면서 발작을 계속하면서 인지 기능이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4살 때 CBD를 재작년 3월 달에 시작했죠. 재작년 3월 달에 시작하면서 한 달 뒤부터 발작이 완전히 없어지고 뇌파가 좋아지고 인지 기능이 개선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쓰던 약이 뭐 한 5가지, 6가지 정도 되는데 이 약을 전부 다 끊었고, 끊은 상태에서 지금 CBD만 사용하고 있는데 아이가 발달이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 환자의 MRI 소견이고, CBD를 쓰기 전, 에피듀올렉스를 쓰기 전에 뇌파가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전기, 여기서도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고, 이게 실제 발작을 할 때의 뇌파인데, 발작을 할 때 이런 뇌파를 보이면서 애가 힘이 들어가는 그런 발작을 하루에도 몇 번 이상 하고 있었고, 이렇게 강한 전기들이 뇌파상으로 보이고 있었는데, 이게 CBD를 쓰고 나서 전혀 없어졌습니다. 완벽하게 억제가 됐고 아이가 발작이 없어지고 인지 기능이 개선이 되고 그런 상태로 변화가 일어나고 지금 약을 전부 다 끊었고 CBD만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어머니가 동영상을 보내주셔서 동영상을 허락을 해주셔서 그 공유를 해서 보여드리면 동영상을 좀 틀어주세요. 이게 CBD를 쓰기 전 아이의 모습인데 이 동영상을 보면 아이가 약간 좀 멍해 보이면서 혼자 주로 이제 손에 갖고 있는 거 혼자 갖고 놀면서 조금씩 발작을 할 텐데 잠깐 고개를 지금 잠깐 떨어뜨리는 그런 발작을 했고요. 저런 게 지금은 살짝 떨어지지만 어머니가 저 동영상 찍는 게 굉장히 오랫동안 찍지 못해서 지금은 살짝 떨어지지만 간헐적으로는 아이가 머리를 땅에 박는 정도로까지 떨어지고 그리고 힘이 잠깐 들어가죠.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됐었던 아이입니다. 근데 이제 CBD 쓰고 나서 저게 완전히 없어지고 그러면서 인지 기능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지금 고개 돌리는 것도 발작이었고요. 그래서 인지 기능이 얼만큼 좋아졌냐 그러면 저런 그 놀이를 태블릿 PC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저런 거 전혀 못하던 애가 저런 것들을 연결을 하는 이제 그런 놀이도 하고 있고 너무 신기하다. 실제 IQ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이제는 그 어린이집 같은 데 가면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전혀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정도로 발달이 많이 개선이 되고 있어서 이런 변화가 CBD를 사용하지 않았었다 그러면 뭐 케톤식이나 모든 약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사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민아, 그게 뭐야? 아이들이 CBD를 사용하고 나서부터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상태. 수민아, 어쩐 일이야? 이런 거 안 하더니. CBD를 만약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런 아이들이 옳지. 엄마가 저기 이거 점선 책 이런 거 쓰게 사올게. 승준이 거랑 승인이 거랑 참 똑바로 써야지. 수 있는 치료 방법 중 옳지. 하나로 그렇게 말씀을 차근차근 천천히. 옳지. 6. 굉장히 많이 똘똘해졌어요. 9. 옳지. 잘했어. 그리고 아이가 이제 뭐 굉장히 밝게 저건 어제 일부러 연출해가지고 찍어서 보내주신 동영상인데 아이가 정말 굉장히 좋아하고 부모님도 같이 좋아하고 이제 거의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는 그런 아이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CBD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지는 못한 이유가 현재는 약값이 너무 비싸고 보험에서 아직 보험 재정으로 커버를 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을 많이 하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지만 이런 어쨌든 새로운 치료가 도입이 된다 그러면 효과 안정성이 지속적으로 평가가 돼야 되고 효과도 중요하지만 안전성이 실제로 계속 보장이 되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대마 성분 의약품의 소아내전증 효과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와 관찰이 필요하고 다른 치료와의 효능 및 부작용의 비교와 더불어서 비용 문제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데 이 대마 성분의 의약품 제형에 따른 효과와 부작용 이거는 비용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증이 돼야 되고 결국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계속 임상 경험을 계속 늘려가겠지만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효과적인 아이들 그리고 효과적이지 않은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미리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안전성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아이들을 미리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하거나 그런 것들을 앞으로 좀 더 안전하게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개발해 나가고 그러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를 들어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선은 많은 질문들을 먼저 해주셔서 그 질문들을 하나하나씩 읽어드리면서 답을 먼저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